다주택자 심리는 딱 하나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팔면 너무 손해다. 자, 기사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잠시 멈춰놨던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5월 10일부터는 다시 2주택자들은 기본세율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지방세까지 합쳐지면 최고세율이 8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습니다. 오래 들고 있든 버텨왔든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기사에서는 실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 마포 같은 곳에서 세금이 3억, 4억, 많게는 5억 이상 차이가 나오는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아마 쉬울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다 급하게 팔겠네. 근데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착각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기대한 그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금이 올라간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판다. 매물이 늘어난다. 집값이 잡힌다. 논리적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 하나 파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1월 말이잖아요. 1월 말인데 5월까지 팔아라? 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대출 규제, 전세 낀 매물 이런 조건들 붙으면 계약부터 잔금, 등기까지 2개월, 3개월 길게는 반년 이상 걸리는 물건들도 많아요. 아니, 거래를 안 해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즉 지금 1월 말인데 5월까지 팔아라 라는 말은 이미 팔기 시작을 했어야 가능한 일정이에요. 게다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집을 세금을 줄이려고 급하게 던져야 할까? 지금 상황에서? 아니에요. 아, 난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을 감소하더라도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지금 훨씬 더 많이 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 투자자분들도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집주인들이 초급매로 지금 막 매물을 던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게라도 팔자가 아니라 이 가격이면 팔고 아니면 말고 이런 물건들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5월 이후가 되면 양도세 중과가 현실이 되겠죠. 그때 이제 다주택자 심리는 딱 하나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팔면 너무 손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물은 걷어들이겠죠. 다시 걷어들이는 거고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은 더 굳는 겁니다. 지금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미 1년 새 30% 이상 줄어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책은 집값을 누르는 것보다는 시장을 더 단단하게 잠그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쯤 되면 경매 관심 있는 분들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경매 물건 많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경매 투자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거나 싸게 나오겠지입니다. 아니에요. 먼저 무너지는 건 항상 안 좋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이 경매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물건들,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물건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일단 지금 나오는 물건들은 말했던 것처럼 막 좋지 않음, 우리가 인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물건인가 좋지 않은 물건인가 라고 했을 때 좋지 않은 물건이다 라고 기울 수 있는 물건들이 먼저 나오는 게 경매입니다. 그리고 경매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하는 착각 또 두 번째는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경매에서도. 지금은 공격보다는 선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잘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그냥 싸니까 누군가가 사주겠지 라고 경매로 낙찰받는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많이들 하는 착각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경매는 싸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싸도 안 팔리는 물건, 싸게 사서 평생 들고 가야 하는 물건, 이게 진짜 리스크예요. 경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해봤고,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워낙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경매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까?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싸네? 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왜 이 물건을 내가 사야 하지?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가 있는지, 황금성이 있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대부분 여기에서 모든 물건들이 탈락을 할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되게 많을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금성에 대한 부분들도 탈락하는 물건들 되게 많을 겁니다. 빌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지분 물건들, 뭐 이런 물건들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실수요가 부족한 물건들도 많겠죠. 그런 물건들을 단지 싸게만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질문에는 부합할 수가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까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물건 자체가 연체인가, 체납인가, 고점 투자에 실패한 물건인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물건들로 분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반드시 싸게 사야 됩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부합한 경매에서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싸게 사지 못하면 경매를 하면 안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안 돼요. 싸게 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그러면 경매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싸게 사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이런 기사들이나 뉴스들 나오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움을 겪고 저도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나 뉴스 나오면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거나 싸게 사는 시기는 아니에요. 잘 고른 물건을 또 한 번 싸게 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경매에서도 뭐 일반 부동산에서도 그렇지만 경매에서도 특히 그냥 싸게만 사면 된다라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잘 골라서 잘 선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허무함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조급함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기사들이나 뉴스들 매번 나오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진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나오고 이런 사항들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공부 꾸준하게 하시고 입찰도 계속 많이 나가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경쟁자들이 많아야 되는 물건인데 지금 이 시기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싸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입찰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경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얘기한 기사 보고 간단하게 얘기해봤고 내일 또 좋은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